서병수 후보께 김영춘 후보께 질문하고 묻습니다. 같은 586 운동권으로서 조국 사태 때 왜 침묵을 하셨습니까? 조국 사태의 본질을 들여다볼 때 과연 정의로웠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조국 가족 스캔들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공정과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여론이 비등하고 한 것에 대해서 또 이제 여권의 일인으로서 정부 장관을 지낸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실망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미 30년 전부터 정치와 행정의 길을 걸어왔던 사람 입장에서는 같은 세대라 그래서 동일시를 하는 그런 시선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586 세대 전체에 대한 어떤 매도의 의도가 있지 않는가 싶어서 조국 후속의 가족들이 100% 결백하고 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반대편에서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후한무치 파렴한 이렇게 범법자들이다 또 그렇게 극단적으로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중간쯤에 진실이 있을 거다 이러쿵저러쿵 말을 보태는 것은 좀 섣부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수사와 재판을 지켜보자 그런 입장이었던 거죠. 진보적인 활동을 하고 정의를 내쳐온 그런 사람 입장에서 가족들 문제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잘못 가족들을 대해왔지 않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그런 지적들에 공감도 하고 결과적인 그런 실망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저도 같은 마음으로 죄송하다는 생각도 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수십 명의 검사와 그보다 훨씬 많은 수사관들을 투입해서 온 가족의 먼지를 사사시 털어내는 그런 수사를 통해서 과연 조금이라도 흠이 안 나고 먼지가 안 날 그런 가족이 과연 있겠는가. 서병수 후보께서는 해운대구청장 또 해운대 지역구 국회의원을 4번을 지내신 분인데 갑자기 부산 진구로 출마하셨습니다. 부산시장을 4년 재임하는 동안에도 부산 진구에 대해서는 특히 부산 진갑에 대해서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제 부산 진구로 이렇게 출마를 하시려고 결심을 하셨는지. 네, 김영춘 의원이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정말 뜻밖입니다. 김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고향을 떠나가지고 서울에서 활동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내려와서는 내가 여기서 태어나고 내가 여기서 학교를 다녔으니 여기는 내 땅이라고 하는 그런 발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저 서병수는 부산시장을 했기 때문에 부산시 18개 구역 전부와 확실한 연고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당이 저를 이제 이곳에 공천한 것은 부산진 갑이 정치적으로 중심이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천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운명의 한판이니 또는 전국적 관심을 받을 것이니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면을 지식 서비스 산업의 한 축인 의료관광과 K-뷰티 산업의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초업동 옛 연지공원을 새롭게 단장해서 초연 근린공원을 개관을 했습니다. 시민공원에 콘서트홀과 챔버홀 또 야외 공연장을 갖춘 문화공간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해서 유치한 것이 국제아트센터입니다. 그리고 동서국가도로 진양 사거리에서 사상 구간까지 철거 계획도 부산시장 때 세운 것입니다. 김영춘 후보, 제가 시장 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김영춘 후보께서 부산진 발전을 위해서 과연 어떤 제안이라도 했던가 기억이 안 나거든요. 민원조차도 한 번도 저에게 이야기하신 적도 없습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 우리 김영춘 후보께서 전기료를 반값으로 인하한다는 그런 공약을 하셨는데 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셨는지, 지킬 의사가 있었는지,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었는지. 그거는 이제 서병수 후보와 비슷한 특히 이제 지금 미래통합당 그 이름이 입에 안 붙네요.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의 반대가 가장 주 원인입니다. 원전 반경 30km 거리에 사는 주민들을 기준으로 반값 징계를 하자는 거거든요. 원전 반경 5km 안에 있는 주민들은 반값 징계료가 이미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체르노빌 사고나 후쿠시마 사고 같은 걸 보면 한 30km까지는 결정적으로 위험하거든요. 그런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반값 징계료 정도의 혜택이라 누려야 된다. 국회에 법안도 여러 개를 제출했습니다. 이게 주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의 반대 때문에 관철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국회뿐만 아니라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원전을 줄이거나 원전의 원가를 올리는, 발전 단가를 올리는 어떤 노력도 전부 다 매도하는 그런 거대한 반대 세력들 때문에 반값 증기는 실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 국회 등원하게 되면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을 유치하겠다, 내가 시장직을 걸겠다 이런 약속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걸로 결정이 났는데 그걸 김해 신공항이다 라고 이름 붙이면서 받아들였습니다. 사퇴를 하거나 시민들에게 재신임을 묻는 그런 투표라도 진행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가덕도 신공항을 유치하지 못했던 것은 정말 아직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제가 그때 만약에 시장직을 던졌다면 BTS 못지않은 그런 인기를 누리지 않았을까요? 이미 밀양으로 넘어갔다고 그때 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결정돼서는 안 된다. 부산 시민과 함께 이렇게 들고 일어났던 거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발표 이후에 한 일주일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김해 신공항을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비록 가덕도는 아니더라도 밀양까지 넘어갔다는 것을 부산으로 끌고 왔으니 그 불씨를 살려내 보자. 김해 신공항이라도 영남권 관문공항으로서 잘 만들어 보자는 그런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시장 시절에 결정되었던 계획대로라면 실시 설계에 들어가서 내년에는 착공이 집행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김해 신공항은 안 된다 이런 말만 하지 심지어 가덕도라는 말조차도 꺼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김해 신공항도 못하고 가덕도 공항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저는 걱정합니다. 차기 대선 후보로 일단 떠오를 거란 전망이 일단 많은데 하지만 일부에서는 좀 아직은 좀 아니다 그런 평가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질문의 의도를 저는 잘 모르겠는데 결국 호루라기를 불기 시작해야 날 쳐다보기 시작하겠죠. 막 호루라기 불라 그러는데 아직까지 당신 지지도가 잘 안 나오니까 낮으니까 자격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의도의 질문이라면 번지수가 틀린 게 아닌가. 한 번도 난 대선을 뛰어본 적도 없는 신인인데 제가 대선 후보로 마음을 결심하고 거기에 맞는 전국적인 메시지를 내고 그랬을 때 쳐다봐주는 국민들이 한두 사람 생기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에 아 그래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참 좋겠어라는 공감대가 만들어지는 임계점, 물리적인 임계점이 생길 거다. 처음에 클린턴 후보가 대선에 출마했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 후보로 출마했을 때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지역구 공약만 갖고서 선거를 치르지 않습니다. 개헌 공약이라든지 이런 전국적인 정치 이슈도 주민들에게 내놓고 심판을 받을 겁니다. 살짝 말씀드리면 원포인트는 획기적인 지방 분권 혁신 체제의 강화를 통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자. 두 번째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통해서 책임 정치를 좀 실현해보자. 언론에는 이거 투포인트 개헌 공약은 처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근 후보가 나오시면 통합당이 아무래도 좀 불리하다 그런 평가가 좀 우세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아우르실지. 정근 후보가 나왔을 경우에 과연 김영춘 후보가 손해를 볼 것인지 서병수가 손해를 볼 것인지 전문가마다 조금 이야기가 다릅니다. 정근 후보가 가지고 있는 표의 성격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흥미진진한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너진 대한민국을 살려야 한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게 국민이 내리는 명령이고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민은 통합을 명령하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서병수를 국회의원 한 번 더 시키는 그런 선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데 서병수가 앞장서는 그런 선거라고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록 크고 작은 그런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정근 원장께서도 문재인 정권 심판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